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아까 엄마 김밥 만들어 드리면서 조금 먹었는데 친구들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뭐 먹었어요? 어제 이어서 또 읽어줄게요. 제. 인내와 확신.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눅눅하지 않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우리는 끈기를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났으며 이 재능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확신해야 한다. 마리 퀴즈. 마리 퀴리. 누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더 많은 것을 이뤄내지 못했느냐고 묻는다면 숱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행운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수많은 시련을 만났으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끈기 있게 버텨나간다. 내게 정말 소중한 목표는 무엇일까? 어렵다는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그걸 이루어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을 웃겨라. 다른 사람을 웃게 하면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나는 꽤 빨리 깨우쳤다. 아트 버크월드. 주변에 보면 진짜 웃긴 사람들 있잖아요. 농담도 잘하고 장난기도 많고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어떻게 저렇게 재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우리가 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웃기려고 광대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 그냥 유머 감각을 늘 간직하고 적절한 때에 그것을 펼쳐 보이기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미소를 짓고 유쾌하게 웃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 웃음이 악의적이거나 냉소적이지 않고 진솔하며 개방적이며 정직할 때 나 역시 기분이 함께 좋아진다. 다른 사람을 놀려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웃음의 소재로 삼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모두가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오늘은 누구를 웃겨줄까? 슬픔에서 배우자. 슬퍼하는 것은 일시적인 아픔이지만 비탄에 빠져드는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허전함이 채우려면 시간이 걸린다. 허전함이 클수록 채우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다. 이는 슬픔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슬픔과 그로 인한 허전함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때 슬픔은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상실은 자연스러우며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자. 저도 이 문구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가장 슬픈 일들을 겪거나 힘든 일들을 겪으면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아프고 힘들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잘 지내고 나면 진짜 거기에서 얻는 지혜들이 있고 그런 현명함들이 또 이렇게 우리한테 잘 장착이 돼서 또 더 지혜롭게 좀 더 나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슬픈 일을 겪거나 아니면 위기가 다가온다고 하면 이건 곧 지나갈 것들이고 또 내가 이것들을 잘 견뎌내면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가 도움닫기를 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좀 더 견뎌본다면 어떤 힘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취와 성공. 나 어머니는 늘 성취와 성공을 구별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내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했음을 알 때 그것이 곧 성취라고 말씀하셨다.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다. 그러나 성취하는 것만큼 중요하거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항상 성취를 목적으로 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잊어라. 헬렌 헤이즈.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일을 인정해 줄 때 기분이 좋아진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서 일을 잘했다고 칭찬받고 친구들은 내가 보여준 것에 감탄한다. 이처럼 칭찬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를 주며 이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어떤 찬사나 칭찬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내가 해낸 일을 스스로 축하해주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뿌듯했다고 할 만한 어떤 것들을 성취하면 거기에서 오는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성취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거나 그랬을 때 어떤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런 목표들이나 그런 지점에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또 들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단지 조금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다. 에드먼드 버크. 차고가 너무 넓어 한꺼번에 모두 치우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차고 청소를 미루고 빈곤층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웃을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 과체중을 한꺼번에 빼기 힘들다는 이유로 다이어트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주 조금씩 차고를 치우고 매달 지역 내 자선단체에 조금씩 기부하고 매일 탄산음료를 덜 마신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소소한 것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눈앞에 있는 일이 너무 벅차 보여도 한 번에 조금씩 해나가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은가?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 할 일. 느껴보지 않은 것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옳은 일은 느낌의 구애됨 없이 할 수 있다. 펄 에스버. 아이들은 때때로 하고 싶지 않아 라며 투정을 부린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기가 두렵거나 실증나거나 감당하기 힘겨운 일이라며 회피하려고 한다. 훌륭한 사람들은 본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더러는 그 생각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깨를 활짝 펴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결심을 단단히 해야만 한다. 투정 부리고 싶을지라도.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 그러므로 당장 그 일을 해야지. 영적인 존재. 과학은 사후에도 영적인 존재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었고
지금도 깨닫게 해주고 있으며 그러한 내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다. 그 무엇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베르너 폰 브라운. 인간은 사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사후에도 삶이 존재하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세계인지 지난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사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 내가 죽은 뒤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대답을 찾으려 노력하다 보면 살아있는 동안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이 그에 닿을 수 있으니 무엇이 이보다 행복할까?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라. 누군가를 억압하려면 자신의 몸을 낮추어 그 사람을 짓눌러야 한다. 그로 인해 비약할 수 있을 당신도 남을 짓누르라 비약할 수 없게 된다. 마리안 앤더슨. 내가 승리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패배해야만 할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를 짓누르면 자신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술궂고 하찮은 사람만 될 뿐이다. 더구나 남이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심술궂은 모습만 보여주게 될 뿐이고 내 몫이 될 기회마저 놓치고 만다. 다른 사람이 성장하게 돕다 보면 나도 성장할 거야.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는 진짜 그 경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고, 이겨야 하는 경우들이 꼭 발생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모든 순간들에서 자기가 꼭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모든 상황들에서 자기가 꼭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꼭 맞을까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고 다른 사람이 이겼을 때 또 진심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고 축하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운이나 복이 들어오는 시점도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자가 지닌 복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각자의 복이 다른데 누가 나보다 더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거나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 복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이럴 수 있으면 우리가 같이 좋은 기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성장하고 뭘 배우고 이러는 거에 관심이 좀 많으니까 진짜 그런 부분이 채워질 때 제가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의 틀을 깨줄 수 있는 사람이 저한테는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 안에 내가 갇히면 이렇게 국한된 생각밖에 할 수 없는데 그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어.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때라고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많이 배우고 그런 배움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침묵의 힘.
별들이 그대의 슬픔을 가져가 주기를, 꽃들이 그대의 가슴을 아름답게 채워주기를, 희망이 그대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기를, 그 무엇보다 침묵이 그대를 강인하게 해주기를. 댄 조지 추장. 울적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바쁜 일로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 친구들은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봐 혹은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그런 건 잊게 돼 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울적할 때 혼자 생각에 잠기거나 자연의 품 안에서 위안을 구하는 등 슬픔을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연의 품 안에 안겨있다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슬픔도 그 무엇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울적할 때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껴안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힘도 생길 거야. 저는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이 문구들처럼 자연에서 치유하고 제가 많은 위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숲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소하게 매일매일 올라가도 그런 봄이 시작될 때 이런 때는 새싹이 자라는 모습도 하루하루가 다르거든요. 색깔이나 모양 이런 거, 그리고 꽃들이 피어나는 것도 봐도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자연 안에 담긴 그런 색들의 조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예전에 옷가게 갔을 때 옷가게 사장님이 그 색깔의 조화를 찾으려고 하면 자연에서 찾으면 가장 자연스러운 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옷 입고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니까 옷 매칭하거나 그럴 때도 자연에서 어울리는 색깔을 생각하면서 입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저도 이렇게 치유했고 그랬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좀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아. 자주 하늘 보고 그런 햇살 이런 거 느끼는 것도 좋고, 하늘에서 흘러가는 구름이나 그런 것들 보는 거, 노을 보는 거, 또 저녁이 되면 달 모양도 상황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 관찰하는 거. 도심에 있으면 공기가 맑지 않은 별들을 많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몇 개 안 되는 별들 찾아보는 거, 이런 거요. 그런 것도 전 좋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살자. 열정이 식었을 때 비로소 늙은 것이다. 헨리 수로. 나이가 들었다는 표시는 주름, 흰머리, 쑤시고 결리는 몸이 아니라 삶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것이다.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청춘이다. 반대로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금방 늙어버릴 수 있다. 80살에 서핑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 60살에 다시 공부하는 사람, 70살에 평화봉사단체에 가입한 이들을 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온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이들을 보면 볼수록 존경스럽다. 열정을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뭘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뇌는 계속 안 쓰면 퇴화되잖아요. 근데 또 전두엽은 계속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우리보다 또 어린 친구나 나이가 있으신 분한테는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늘 배움으로 채우고 그런 새로움들로 이렇게 우리를 채워가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삶이 좀 더 풍성하고 또 좋은 가치, 아름다운 가치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빼어나게 자라려고 노력하자. 일하는 즐거움을 찾는 비결은 단 한마디에 담겨 있다. 그것은 빼어남이다. 무슨 일이든 잘 해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하는 일이 더없이 즐겁다. 펄 에스버.
창문을 닫든지 우편물을 배달하든지 로켓을 설계하든지 자기 분야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 일이 즐거워진다. 반면에 일을 대충 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아도 즐겁게 해내지 못한다. 비록 모든 일을 빼어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빼어나게 잘하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시시하게 여겼던 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깜짝 놀랄 것이다. 나는 많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그 일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해낼 수 있어. 신은 멀리 있지 않다. 신을 찾는 것은 소를 타고 소를 사냥하는 것과 같다. 불교 격언. 우리는 삶의 심오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멀리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타고 있는 소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려면 먼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다. 몽둥이를 들고 찾아 나서야 한다. 잭 런던. 어떤 예술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번뜩이며 떠오르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쫓아다닌다. 어떤 예술가는 매일 자리에서 일어나 할 일을 한다. 정해둔 작업량을 채울 때까지 글을 쓰기도 하고 정해둔 분량만큼 스케치를 하기도 한다. 이런 예술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저절로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찾아 나선다. 이처럼 열심히 찾아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디어가 모습을 드러낸다.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둘러던 때도 있었어. 하지만 오늘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 직접 만들어낼 거야.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또 전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친구들도 부러운 것 같아요. 신기해요. 그림 잘 그리는 거.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 사실이 아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그동안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어떤 말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 잠재의식 안에 내재된 뛰어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잠시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진실이라고 믿어버린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꼭 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냥 그거를 그래 맞아 이렇게 믿어버리기보다는 이거 맞는 얘기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의심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사실 맞는 얘기인지 사실적인 점검이요. 그런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날카롭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더 나은 생각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사고가 더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가지치기를 막 해서 더 창의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뭐 가짜 뉴스나 여러 가지 그런 선동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또 묵묵히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시크릿도 읽어드릴게요.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라는 점과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풍요를 끌어당겼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에 집중했고
우주는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움직여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누리는 부는 당신에게도 있다. 차이는 그들은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했다는 점뿐이다. 당신의 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부를 생각하라. 처음에 비밀을 이해했을 때 내 우편함에는 날마다 청구서가 여러 장 날아들고는 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걸 어떻게 바꾼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집중하는 대상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은행 입금 내역서를 가져다가 화이트로 총액 부분을 지우고서 내가 원하는 다른 금액을 기입했다. 그런 뒤에 생각했다. 통장에 잔고가 잔뜩 들어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통장 잔고가 쑥쑥 늘어나는 장면과 수표로 가득한 지갑을 상상했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놀라웠다. 항상 비어있던 통장과 지갑이 수표와 현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데이비드 셔머. 시크릿 DVD가 발매가 시작된 후 영화를 본 뒤로 뜻밖의 수표를 받았다는 내용의 편지가 수천 수백 통이 날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데이비드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와 마찬가지로 수표를 끌어당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청구서 무더기에 대한 내 감정을 전환하기 위해서 청구서가 사실은 수표라고 가장하는 놀이를 생각해냈다. 나는 청구서를 열어보면서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돈이 또 들어오다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구서를 볼 때마다 그것이 수표라고 상상하고서 마음속으로 청구의 끝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더 많이 들어오게 했다. 공책 첫 페이지에는 이미 받았다 라고 써두고 청구서에 기록된 청구액에 0을 하나 더 붙인 금액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 각 금액 옆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문구를 써놓고 그것을 받아서 정말 고맙다는 감정을 느꼈다.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뒤에 내가 받은 금액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사소한 청구액을 보면서 감사하며 지불하는 내 모습을 그렸다. 나는 청구서를 받으면 그것이 수표라는 감정에 빠져들기 전에는 결코 청구서를 열어보지 않았다. 수표라고 확신하기 전에 청구서를 열어보면 속이 메스꺼워졌다. 나는 그 느낌이 청구서를 더 많이 끌어당길 것임을 알았다. 그 느낌을 없애고 기뻐함으로써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청구서가 무더기로 쌓인 상황에서 나는 이 놀이로 효과를 보았고 그 후로 내 인생은 바뀌었다. 당신도 여러 가지 놀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가장 잘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가장하기 놀이를 하면 결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나는 돈을 힘들게 일해서 버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라고 바꿨다. 당신에게도 처음에는 이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리라. 마음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하겠지. 순 거짓말쟁이. 돈 버는 건 정말로 힘들다고. 이 작은 공방전이 어느 정도는 계속된다고 알아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러럴 랭마이어. 당신이 돈을 벌려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즉시 버려라. 그 생각을 할 때 당신은 바로 그 주파수 신호를 전송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난다. 로럴 랭마이어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렇게 바꿔라.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부창조에 관해 말하자면 불안 곧 마음가짐이다. 결국 문제는 당신의 생각이다. 데이비드 셔머.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일의 80%는 심리와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롤러리야 할 수 있겠죠. 난 아니라고요. 라고 말한다. 그들은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돈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 로렐 랭마예요. 좋은 소식이 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입한 믿음보다 당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결심하는 순간 풍요를 향한 탐험에 가속이 붙는다. 성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랄프 알도 에머슨.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려면 돈에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 돈이 별로 없을 때 돈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끊으려면 돈에 좋은 감정을 느끼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느껴라. 내겐 이미 충분히 있어. 세상에 돈은 차고 넘치게 있고 그 돈이 지금 내게로 오고 있어. 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야. 난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해. 날마다 돈이 들어오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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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주고 받아라. 베풀기는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다. 주는 행동에는 내겐 충분히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선사업가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베풀고 이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주가 거대한 수문을 열어 엄청난 돈을 되돌려준다. 그 몇 배로. 내겐 남들에게 줄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왜 당신이 돈이 많지 않은지 제대로 맞춘 셈이다. 이제 당신이 왜 돈이 충분하지 않은지 알 것이다. 줄 만큼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베풀기 시작하라. 그로써 당신 믿음이 증명하면 끌어당기는 법칙에 따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베풀기와 희생하기는 매우 다르다. 충분한 마음으로 베풀면 기분이 매우 좋다. 희생은 그리 기분이 좋지 않다. 둘을 혼동하지 마라. 둘은 정반대다. 한쪽은 충분이라는 신호를, 다른 한쪽은 결핍이라는 신호를 전송한다. 한쪽은 기분이 좋고 한쪽은 기분이 좋지 않다. 희생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진다. 충분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가장 기분 좋은 일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에게 더 많이 퍼부을 것이다. 그 둘의 차이는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나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인간관계는 고약한 사람을 많이 본다. 그런 건 부자가 아니다. 돈을 쫓아서 돈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돈이 부일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돈은 부일부가 맞다. 하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또 영적이면서 늘 아프고 돈이 궁한 사람들도 만난다. 그 역시 부자가 아니다. 인생은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야 한다. 제임스 레이. 부유해지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믿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캐서린 폰도가 쓴 성경 속 백만 장자들을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이 멋진 책에서 당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예수가 풍요를 가르친 교사였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백만장자로 오늘날 백만장자들이 상상하는 삶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왕국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풍요는 당신의 권리이고 풍요 열쇠가 당신 손에 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누릴 풍요 열쇠가 당신은 모든 좋은 것을 향유할 자격이 있고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준다. 대신 당신은 끌어당겨야 한다. 이제 당신은 비밀을 알았다. 열쇠는 생각과 감정이다. 당신은 평생 그 열쇠를 손에 쥐고도 이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서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이 성공하려고 아주 애를 쓴다.
멋진 집과 사업과 기타 온갖 외적인 것들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얻는다고 정말로 원하는 것, 즉 행복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방식이다. 당신은 내면의 기쁨, 평화, 비전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외적인 것들이 찾아올 것이다. 마시 시모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내면에 달려있다. 외부 세상은 결과의 차원이고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생각과 주파수를 행복에 맞춰라. 행복과 기쁨을 발산하고 온 힘을 다해 우주에 전송하면 진정한 지상 낙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거 아시겠죠?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사람들마다 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내가 가진 재능들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도 많이 행복하고 많이 웃을 수 있고 다른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해보면서 살아가기로 해요. 그리고 오늘 또 추웠는데 하루 잘 살아온 친구들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오늘도 따뜻하게 잘 자요. 마무리도 잘하고 푹 자요. 꿀잠 자요. 꿀라이. 안녕.